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도심에서 택배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서비스가 됐죠. 그런데 군 지역에서는 택배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 설천면 소재지에서 7km가량 떨어진 산간 마을에 사는 강재만 씨. 고로쇠 채취가 한창인 요즘 각종 자재나 인쇄물을 이틀에서 사흘 걸러 택배로 받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수령하려면 멀리 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택배 회사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집 앞까지 배달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큰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런 마을에도 택배를 갖다 주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산간 마을들도 택배 서비스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피가 적든 크든 그냥 아예 그냥 무조건 못 갖다 준다는 데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택배 기사들은 대부분 배달 물건을 면 소재지의 상점에 맡깁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이 고령인 주민들은 찾으러 나가기도 쉽지 않아 보관 문제도 종종 생깁니다. 생물 종류나 식품 종류 같으면은 우리 또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 또 드려야 되거든요. 택배 업체는 물건 한두 개 배달하려고 산간 마을을 모두 오가긴 힘들다고 항변합니다. 실제 면 단위 지역이라 해도 본사에서 주는 건당 수수료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경제적 부담은 대리점이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규정대로 갖다 주는 게 맞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과 함께 보편화된 택배 서비스. 택배 기사들의 처우 문제와 맞물린 농촌 지역의 배송 소외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논밭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는데도 농민들 사이에선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요. 급기야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밭두렁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순창군 복흥면에서 밭두렁을 태우던 86살 신모 할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여 숨진 건 오늘 낮 12시 반쯤. 경찰은 할아버지가 영농철을 앞두고 해충을 잡으려고 밭을 태우다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자기 두릅밭 옆에 있는 낙엽과 잡초를 태우다가 자기 몸에 옮겨붙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난 15일 김제 성덕에서는 논두렁을 태우던 72살 이모 씨가 거세진 불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보름 새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만 20여 건에 이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센 봄철에 인명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행은 여전합니다. 특히 논밭 태우기가 병해충을 예방하는 효과가 적고 오히려 이충만 사라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논밭 태우기로 애멸구나 벼물바구미 등 해충류는 11%가 줄지만 거미나 톡톡이 등 농사를 돕는 천적곤충은 무려 89%나 죽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오히려 해충들은 야산 땅속이나 논밭의 잡초뿌리에 붙어 있어 불을 놓아도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적곤충은 89%가 죽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덕이 있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논밭 태우기가 관행이 돼버린 사이 안타까운 안전사고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여고생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현장 실습 장소인 LG U+ 전북 고객센터 앞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은 고인을 추모하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정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검찰 신청사가 착공됐습니다. 483억 원이 투입되는 검찰 신청사는 전주 만성동에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며 전주지검은 어제 시공업체들의 착공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문을 여는 전주지방법원 신청사는 864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함께 A조에 속한 20세 이하 월드컵 참가국 감독들이 전주에 와서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상대가 하나같이 강팀이다 보니 토너먼트는 가시밭길이지만 그만큼 흥행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서 경기를 치르는 참가국 관계자들이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각 나라의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이 쓸 라커룸과 샤워실을 살피고 피파 관계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잔디 식재를 앞둔 주 경기장을 둘러보고 연습장도 방문해 잔디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도 합니다. Great, the stadium looks very nice. We hope that the grass will be in very good condition at the beginning of the World Cup.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일인 5월 20일 전주에서는 A조 2경기가 펼쳐집니다. 오후 4시 반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전에 이어 오후 8시에 개최국 한국이 아프리카 팀 기니와 공식 개막전을 갖습니다. C'est un match qui va être ouvert. C'est eux qui ont la pression. Nous n'avons pas la pression. Nous avons joué et vraiment donné du plaisir. 축구 양대 축인 남미와 유럽을 대표하는 강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에 이어 아프리카 복병인 기니까지 A조는 이른바 죽음의 조로 불립니다. 우리 대표팀에게는 16강 진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개막전 1등석 티켓이 조기에 매진되는 등 흥행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각 분야에서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예비 축구 스타들의 방문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효천지구 첫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분양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1,024만 원으로 제시한 우미건설이 950만 원 선까지 낮출 수는 있지만 주변 시세와 건축비를 고려하면 가격을 더 내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오는 20일로 다가온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반려하면서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설득할 방침입니다. 산업단지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시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까지 바뀌는 시점에 자치단체의 나홀로 개발 방식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3곳을 동시에 분양하고 있는 익산시. 조성 비용만 무려 2,600억 원이 넘어 1,4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했지만 분양률은 모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불황기에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방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고 전라도에서도 익산은 그래도 낫죠. 정읍이나 뭐 다른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입주 업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약속했던 기초 인프라마저 구축되지 않다 보니 입주 기업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앞쪽에 가면 큰 길이 있어요, 굉장히. 근데 그게 연무까지 뚫리기로 돼 있어서 저희 입주를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 사람들 만나면은 다 그런 얘기하고. 2000년대 제조업 반짝 호황에 시군들은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곧바로 이어진 경기 침체에 분양률은 말 그대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정읍 첨단과 김제 지평선, 부안 신재생 모두 분양 현실은 장밋빛 청사진과는 다른 데다 새만금 산당까지 더하면 미분양 면적은 1,8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군 농공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3년 전 조성된 장수 농공단지는 울타리가 없다면 황무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수년간 방치돼 있습니다. 군 재정에 비해 막대한 126억 원이 투입됐지만 분양률은 겨우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나름 업체들한테 뭐 홍보도 하고 된 팜플렛도 보내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사실은 진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설계보다 31억 원이 더 투입됐고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메꿔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남원 노암 3농공단지. 서울에서 2시간 20분이라는 접근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난 3년간 입주 기업은 9곳에 불과합니다. KTX가 정차가 되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물류 여건이 좋아진다고 봤었을 때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니고 그런 자료가 있었죠. 현재 정부는 산단 조성에 나선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공단을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산업단지는 거의 모든 예산을 공단이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거는요. 예. 한 6천억 정도고요. 예. 그 오송 세모과학단지가 65%고요. 예. 울산 테크노산업단지가 90%. 하지만 도내에서는 공단이 참여한 산업단지는 단 한 곳도 없는 데다 이것도 모자라 도 담당자는 이 같은 참여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공단이에요. 국가 산단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 산단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예, 그쪽만. 전문가들은 산업의 지형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아전인수격인 자치단체의 산단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그 신산업의 경우에 과거와 같은 그 대규모 산업 용지를 요구하지 않는 지역 발전의 총화로 각광받던 산업단지. 하지만 선투자되는 막대한 개발비는 자칫 분양이 지연될 경우 엄청난 재정 부담이라는 위험성을 그 이면에 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각 당의 후보 경선과 대선 준비 체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시사토론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도내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대선에 민주당 후보들의 우세는 이어질 것인지, 각 당 후보가 확정된 뒤 판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해 깊이 있게 토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12명과 공정선거 지원단 175명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또 투개표 관리를 위해 종전 투표 장소를 우선 활용하되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전라북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6일 익선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그제 장흥과 무안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토요 국악 초대석으로 전인삼 명창과 피아니스트 임동창이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대학로 등 7곳에서 지붕 없는 공연장을 진행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모래 예술과 파페라가 어우러진 문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오늘 피아니스트 유키구라모토의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다양한 출란을 관람할 수 있는 한국 출란 전국대회가 오늘과 내일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9회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오늘과 내일 구천동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보디빌더들의 축제인 WBC 보디빌딩 국제대회가 내일 부안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제1회 전국 생활체육 승마 선수협의회장배 승마대회가 오늘 장수 승마장에서 치러집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은 오늘 김형환 한국경영 리더십 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리더십 특강을 진행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이 오는 21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주말인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6도, 진안 14도 등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